서울 서초구 고급 아파트. 그곳에 한 노부인의 방이 있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산소호흡기가 켜져 있었다. 그 앞에서 미소 지으며 수건을 덮어주는 간병인. 어머니, 오늘도 창문 열어드릴게요. 햇살이 예뻐요. 그녀는 서혜진 32살. 5년 전부터 이 집에서 어머니를 돌봐왔다. 대소변이며 식사며 정성껏 챙겼고 때로는 손을 꼭 잡고 딸처럼 생각해요라며 함께 울기도 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그녀. 박말순 78 자수성가한 인물. 건물 세 채와 30억이 넘는 현금을 가진 단단한 노인이었다. 두 아들을 두었지만 사랑보다 계산을 먼저 배운 놈들이었다. 같은 시각 형제의 전화통화. 첫째 아들 박진우 39. 엄마가 요즘 위독하다며. 그래도 최소 몇 개월은 버티실 듯. 둘째 아들 박진호 37. 그래야지. 의식만 있다면 재산 분배 말이라도 해놔야 하니까. 혹시 유언장 써놓으신 거 아냐? 모르지. 근데 우리 피부치인데 설마 딴 생각은 안 하시겠지. 며칠 후 병실. 혜진이 죽그릇을 들고 들어오자 형제 둘이 나란히 앉아있다. 서늘한 눈빛. 말도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진우가 툭 한마디 한다. 너 언제까지 엄마 옆에 붙어 있을 거야? 혜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제가 있어야 어르신이 안심하시니까요. 너무 착한 척하지 마. 돈 노리는 거 다 알아. 맞아. 말순 어르신한테 붙어서 보험도 들었다며. 진심인 척 감동 연기 좀 착착해. 그 말에 혜진의 손이 떨린다. 말순은 눈을 감고 있지만 그 대화를 조용히 그대로 듣고 있었다. 그날 밤 박말순은 혜진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나 있잖아. 다 알고 있었어. 네. 내 자식들이 날 왜 찾아오는지, 내가 날 왜 챙기는지. 그 말에 혜진이 얼굴을 들지 못한다. 눈물이 맺힌다. 근데 이상하지. 날 돈 보고 보는 애들이랑 날 진심으로 대하는 내가 어째서 난 너한테 더 미안하더라. 혜진은 조용히 대답한다.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박말순은 그 말을 듣고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너한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주고 가야 할 것 같아. 며칠 뒤 장례식장. 검은 정장을 입은 두 형제가 비싼 수트,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들은 슬픈 척했지만 눈빛은 유산 계산기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형, 이번에 엄마 건물 세 채랑 예금 5,050 맞지? 아니지. 형이 장남인데 내가 좀 더 가져야지. 그 순간 변호사가 나타났다. 박말순님의 공식 유언장 낭독하겠습니다. 형제 둘 앞에 앉아있다. 박진우 다리를 꼬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래도 최소 기본은 주셨겠죠. 건물 하나씩 나누고 예금은 반반. 박진우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니, 형은 그냥 1층 카페나 가져. 내가 본체할게. 변호사는 조용히 한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나 박말순은 내 모든 유산을 간병인 서혜진에게 단독 상속한다. 뭐? 형제 둘의 표정이 굳는다. 전 재산 30억 현금 및 부동산 세 채를 서혜진에게 상속하며 자식 박진우에게는 단 1원의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 단 부의금은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도 무방함. 뭐?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간병인한테 전 재산을 넘긴다고?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장난하나? 그 여자가 뭘 했다고? 진우도 소리를 지른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저 여자한테 속은 거야. 저건 날 줘야. 조작이라고. 변호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화면이 켜진다. 거기엔 말순의 생전 모습. 내 자식들. 돈이 있어야만 날 찾았고 내가 숨을 쉴수록 그들이 더 답답해했어. 하지만 혜진이는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돈 아닌 엄마로. 내가 낳은 애들은 내 인생 마지막에도 계산기부터 켜고 들어왔더라. 그래서 난 사람한테 내 인생을 물려주고 싶다. 피는 인연일 뿐 진심은 선택이다. 장례식장 밖. 형제들은 쏟아지는 기자들 질문에 휩싸인다. 상속 박탈 소식 들으셨나요? 간병인에게 유산 몰아준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진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친다. 이건 말도 안 돼. 불공정해. 우린 피부치야. 진호는 핸드폰을 붙잡고 변호사, 소송 준비해. 가처분 걸어. 모조리 뺏어와. 그 시각 빈소 옆 대기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옆에는 한 작은 손편지. 혜진아, 널 처음 본 그날 난 이미 느꼈단다. 이 아이는 내 마지막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을 땐 진짜 딸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뻤단다. 이 돈, 이 집, 이 이름. 이젠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쓰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수십 개의 카메라,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이번에 상속 전부를 빼앗긴 재벌 형제들이 간병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간병인이 유산을 가로챘다. 유언장 조작이다. 가짜 효심에 속았다. 언론은 이미 형제들의 입장에서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형 박진우 인터뷰. 저희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주변에서 계속 세뇌했고 유언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동생 박진호. 간병인이 어머니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일부러 못 만나게 했어요. 어이없죠. 그 순간 기자의 마이크가 돌진한다. 그럼 어머니 마지막 면회는 언제 하셨나요? 진호는 멈칫했다. 눈이 흔들린다. 그건 일정이 바빠서. 기자는 또 묻는다. 마지막으로 식사 같이 하신 건 언제입니까? 진우가 중간에 끼어든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가족이고 가족은 피로 연결돼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유언장이 이상한 거죠. 반면 조용히 숨은 인물 한 명. 서혜진. 그녀는 한낮 햇살이 비치는 소박한 사무실에 앉아 작은 간판을 꺼내 들고 있었다. 해든돌 복지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장애인 일자리 지원, 독거노인 간병 연계, 취약계층 아동 돌봄센터 설립.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상속 직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변호사님, 상속 관련 소송 대응은 저 대신 맡아주세요. 저는 거기에 시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이건 아주 치열한 법정 싸움이 될 겁니다.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그분이 제게 맡긴 이름을 값지게 쓰는 게 먼저예요. 법정 안 변호사가 유언장 공증 장면의 원본 영상을 제출한다. 영상 속 말순의 음성. 진우는 내게 돈 빌려가고 갚은 적이 없었지. 진호는 찾아와선 이 집은 내 거야 라고 말했었고 난 어쩌면 사람보다 돈을 먼저 키웠는지도 몰라. 그래도 마지막엔 달라지고 싶었어. 법정이 정적에 잠긴다. 판사의 눈빛도 달라진다. 어느 날 형제들끼리의 말다툼. 내가 그때 엄마 뵈러 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바빠서 못 갔다고 해서. 엄마가 유언장까지 바꿀 줄은 몰랐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 버린 건 너야, 형. 넌 엄마보다 내 사업이 더 중요했잖아. 둘은 거칠게 말다툼을 하다. 침묵했다. 거울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자기 자신과 처음 마주하는 순간. 혜진, 복지재단 첫 설명회. 전 고 박말순님께 받은 유산으로 사람을 위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이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당신이 엄마라서 저는 끝까지 따르고 싶었어요. 관객들 가운데 한참 뒤에서 조용히 그걸 지켜보는 두 남자. 박진우와 박진호. 진우는 고개를 떨구고 진호는 말없이 눈을 닦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3호 법정. 판사가 유언장, 공증 영상, 의료기록까지 확인하고 결정을 내린다. 박말순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상속자는 간병인 서혜진 단독으로 확정한다. 법정은 정적? 형제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진우는 변호사에게 고함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들이라고. 진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뒤로 주저앉는다. 우린 그냥 버려진 거네. 진짜 끝난 거야. 며칠 후 진우의 사무실. 사무실은 정리 중.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책상 위엔 내용 증명만 수북했다. 거래처 직원이 마지막 인사를 한다. 대표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다들 회장님 유산 받아서 뒷배될 줄 알았던 거죠.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사람도 돈도 명함 하나로 줄 서는 세상이었지. 진호의 집. 진호는 택배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월세가 밀려 이사 통보를 받은 상태. 거실에 앉아 술을 들이켠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을 꺼낸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엄마. 내가 너무 늦었지 그치? SNS와 뉴스. 재벌 2세 유산소송 패소 후 무일푼. 간병인에게 밀린 두 형제 결국 빈손. 피보다 진심상속은 자격의 문제였다. 댓글은 차갑고 날카롭다. 꼴 좋다. 부모 이용하다 망신. 돈 없으니 존재감도 없지. 간병인보다 못한 자식들. 피가 무슨 소용? 결국 사람됨이 중요하지. 혜진의 복지재단 사무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둘 찾아온다. 어르신들, 청년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 그들을 정성스레 안내하는 혜진. 그리고 책상 위 액자 하나.
말순 어르신, 오늘도 딸은 열심히 살아가요.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는 두 형제.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복지재단 건물을 바라보며 앉은 진우와 진호. 진호가 조용히 말한다. 그 여자가 우리 대신 엄마한테 사람이 돼준 거야. 진우는 말없이 눈을 감는다. 어느 오후 복지재단 앞. 서혜진이 퇴근하려는 길.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 수척해진 정장 차림. 박진호였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저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근처 카페, 조용한 구석자리. 혜진은 묵묵히 앉아 있었고, 진호는 두 손을 모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처음엔 진심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큰 힘인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우리 형제한테 뭘 느끼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유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이라도 어머니 이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혜진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뒤늦게라도 그런 말을 하러 와준 것만으로 어르신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심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엔 맺힌 눈물 한 방울. 같은 시간, 다른 공간 진우. 진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상속 취소는 이미 끝났다고요? 네.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여자가 운영하는 재단을 뒤흔들 수는 없나요? 대표님, 그건 오히려 명예훼손 소송으로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책상에 있던 복지재단 팜플렛을 구겨버린다. 어디까지 하나 보자. 간병인 주제에 감히 우리 가문 위에 군림한다고? 혜진의 복지재단 다음 날. 누군가 제보한 악성 루머가 언론과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진다. 간병인, 유언장 조작 의혹 또 불거져. 복지재단 설립에 숨겨진 재벌 2세의 돈 세탁 루머. 기자들이 사무실 앞까지 몰려들었다. 혜진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진실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맡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무게였어요. 그날 밤 조용히 찾아온 한 사람. 혜진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손편지 한 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호 마이너스. 서울 성북구 재건축 현장. 안전모를 쓴 한 남자가 철근을 나르고 있었다. 작업복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손. 눈가엔 땀보다 더 묵직한 후회의 흔적이 맺혀 있었다. 박진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등록해 건설 현장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 야, 신입. 너 예전엔 뭐 했냐? 진호는 조용히 웃는다. 많이 잘못 살았어요. 이젠 진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같이 밥을 먹던 아저씨가 말한다. 그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지. 진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다. 눈시울이 살짝 젖는다. 반면 강남 오피스텔. 박진우 술에 절어 쓰러져 있었다. 이메일엔 투자사들의 계약 해지 통보, 카톡엔 지인들의 단답 문자. 형, 미안. 이번엔 힘들겠어. 진우야,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이야. TV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온다. 복지재단 지역 아동센터 후원 확대 결정. 간병인 출신 대표, 재벌가 유산으로 사람 살리는 일 나서다. 진우는 화면 속 혜진을 보며 일을 간다. 내가 쫓겨나고 그 여자가 회장이야? 손에 쥔 유리컵을 바닥에 내던진다. 이건 잘못된 세상이야. 재단 사무실. 진호가 방문한다. 작업복 그대로 혜진을 찾아와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이 일 평생 소중히 할게요. 혜진은 조용히 대답한다. 사람은 넘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문을 나서며 속삭인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태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강남 어느 고급 라운지. 진우는 한 투자 브로커와 술을 마시고 있다. 혜진이라는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 혹시 있습니까? 브로커가 묻는다. 그쪽 지금 가진 게 있습니까? 진우는 웃으며 대답한다. 이제는 잃을 것도 없어요. 브로커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그럼 파는 것도 없다는 뜻이네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술잔을 비운다. 끝도 없는 추락이 시작되고 있었다. 혜진 복지재단 본사 개소식. 수많은 언론과 기자들. 강당 한가운데 수수한 정장 차림의 혜진이 무대에 섰다. 저는 단지 사랑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낸다. 그녀의 뒤에는 박말순 회장 유언 이행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재단 개소식 뒤편. 박진호가 조용히 앉아 있다. 작업복은 벗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사회복지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고 혜진의 조언으로 청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었다. 그는 혜진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 이제야 이해가 가요.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주는 걸로 평가받는다고. 반면 박진우 서울지방법원 법정 횡령, 명예훼손, 모욕죄, 투자금 사기 등 온갖 혐의로 법정에 선진 후 변호인은 아무 말도 못한다. 판사가 묻는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진우는 웃는다. 비웃음이었다. 구치소 독방. 진우, 철창한. 초췌한 얼굴로 벽에 기댄다. TV 뉴스 소리가 들린다. 박진호 씨, 복지재단 신입팀장 발탁. 박말순 회장의 뜻 있는 인물로 주목받아. 진우는 벽을 치며 외친다. 왜 나만? 왜 하필 나만? 혜진이 말한다. 사람은 지키는 것보다 잃고 나서 배운다. 그러나 그 배움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배움이 아니죠. 복지재단 사무실 밤. 모든 일이 끝난 후 서혜진은 홀로 박말순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랍 한켠 한 통의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혜진에게. 이건 유 원장의 마지막 문장이야. 사람은 피로 태어나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가족보다 깊단다. 내 자식들은 피는 같았지만 내 아픔에 눈 감았고 내 돈에만 눈 떴다. 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첫 번째 내 편이었다.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너도 외롭다면 괜찮아. 지금 넌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있으니까. 복지재단 강당 1주년 행사. 진호가 무대에 올라 말했다. 저는 과거에 돈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다. 그중 조용히 눈물 흘리는 혜진. 반면 진우. 구치소 독방.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복지재단 뉴스를 바라본다.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감동 속에 자신은 더더욱 잊혀져 간다. 혜진은 복지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햇살 가득한 정원으로 걸어간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세상 속 한 조각 이야기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조각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갑니다.